시장 흐름이 이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물론 이제 위로 올라간다면 그건 뭐 할 말이 없죠. 비트코인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서 과거 이런 식으로 여기 이 시기처럼 지금도 이 시기가 되게 비슷해서 이렇게 흘러가지고 가준다면은 반전이 일어난다면은 그건 정말 좋겠죠. 그거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올라가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시장이 또 불타오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딱히 논할 건 없어 보이는데요. 지금 상황에선 제가 그어놓은 선, 잘 지켜줬다는 그 선이 언제 1월 5일에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어놓은 마지노선 47,700달러인데 이거는 아직 무너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만약에 하락한다면 어떻게 하락할까? 그것도 좀 양면성으로 생각해 볼게요. 일단은 대부분 리플이란 XRP라는 그 코인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지금부터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리플 XRP, 다른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좀 전고를 다 넘어서 많이 올라갔는데 얘는 참 올라가지 않습니다. 참 징합니다. 그래서 이미 끝났다, 개인들 물량이 많아서 올려주겠냐. 여러 얘기들이 있죠. 근데 모든 이야기들은 항상 지나가야지 검증이 되는 것이고, 또 지나가고 나면은 그런 것에 반대됐던 의견들은요, 소리 소문 없이 또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반대에 베팅했기 때문에 이미 계좌가 털리고 나서 더 이상 얘기할 힘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이 시장은 결국은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승자다. 정말 절실히 깨닫고요. 리플 XRP가 지금 가장 마주한 것은 뭐 아시다시피 지금 소송에 관한 문제가 가장 큰 핵심 이슈겠죠. 원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SEC에서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명을 했고, 당시 XRP 같은 경우는 지금은 시가총액이 6위에 머물러져 있지만은, 6위 왜 이렇게 올랐나요? 잠깐. 8위에 머물러져 있지만은, 그 당시는 3등이었고, 그래서 비트 이더 다음에 시가총액 3등인 XRP가 타겟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2020년이죠. 2020년 12월 SEC의 소송을 직격탄을 맞으면서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지만 그래도 그 떨어지고 나서 XRP 같은 경우는 이건 좀 패턴 지울게요. 떨어지고 나서 XRP는 이 떨어진 저점 대비 10배 정도의 상승을 이루고 난 다음 지금은 이렇게 삼각수렴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만약에 졌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소송에서 졌다, 리플사가 졌다, 그러면 리플뿐만이 아니죠. 이 모든 알트코인들이 완전히 박살이 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얘가 문제가 아니라 얘는 단지 그 당시 시가총액 3등이었기 때문에 타깃이 됐던 것이고, 만약에 XRP가 지금 현재 증권 소송에서 문제가 된다면 다른 알트코인도 온전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하락을 아마 추가적 하락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지금 우리가 그나마 좀 안심해도 될 부분은 리플 SEC 소송에서 누가 현재 더 우세한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보다 더 많이 정보를 업데이트 하시고 더 많이 정보를 찾아보시기 때문에 이걸 잘 아시리라 생각되는데 현재로서는 SEC보다 리플사도 만만치 않게 지금 우세한 입장이죠. 그래서 만약에 승소한다면은 XRP에게는 또 이 좋은 방향성이 나올 수 있겠죠. 왜냐면 SEC의 그런 SEC의 소송이라는 걸 억눌림 때문에 그렇지, 그것이 해소가 된다면은 정고를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이제 사람들은 지금 뭐 리플 마니아님도 뭐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하시던데, 리플 마니아님이 좀 이 리플을 아무래도 많이 알고 계시고 정확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얘기를 하고 좀 많이 아이디를 얻고 있는데, 텔레그램도 공유 드리잖아요. 뭐 ISO 뭐 얼마 전에 ISO 2022 이거 지금 뭐 착각하면 안 돼요 하시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아시는 분 잘 없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면 좀 많이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XRP가 리플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생태계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거는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요. 그리고 CBDC가 2월, 우리 2022년이니까 CBDC가 다음 달부터는 많은 주목을 받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번에도 그 심야 라이브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무엇일까요?
예, 베이징 올림픽. 예. 그러니까 다음 달에 우리가 이제 바로 뭐 보이콧한다, 뭐 한다, 한다, 안 한다 하지만은 이것이 이제 곧 있기 때문에 DCP, 지금 중국의 12DC를 DCP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관련한 또 한번 이 바람이 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현재 존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북경올림픽의 일자를 2월 4일 금요일부터 2월 20일 일요일까지고요. 이때 DCP를 쓰겠다라는 움직임은 일전에 전전년 2020년부터 나왔었어요.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부터 시범 테스트를 이미 한지는 오래됐고요. 그래서 이 공식 도입이 올림픽 때까지 하겠다, 쓰게끔 하겠다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12DC에 대한 바람, 이것이 한번 기대가 되는데요. 이 구조를 잘 아시다시피 중앙은행이 있고 그 밑에 시중은행이 있고 그리고 개인의 영역에서 뭐 크게 이렇게 단계가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자료를 보지 않아도 이미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요. 그 머릿속에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냥 아웃라인만 이렇게 잡아가도록 할게요. 중앙은행, 그리고 시중은행, 그리고 개인이 있어서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이 된데, 이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것은 뭐 CBDC 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은, 지금 보통 보면 시중이랑 개인에서 이 흘러가는 CBDC를 민간 영역 유통 부분에서 여기에서 좀 차이가 발생할 것 같아요. 이 민간 유통 영역에서의 CBDC가 중요할 것이고요. 시중은행과 또 이제 다른가, 아니면 다른 은행과 시중은행과의 이 교류, 이것이 역할하는 것이 바로 XRP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XRP가 또 최근에 CBDC 관련 일들이 자꾸 나오고 있고 해서 이것이 소송 문제랑 CBDC 문제가 같이 좀 해결된다면 XRP에게도 분명히 좋은 호재가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것이 언제일지는 저는 XRP 이 리플사 내부자가 전 아니라서 언제일지는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 수 없는 점은 정말 죄송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전 내부자가 아니니까요. 이 큰 그림으로는 아무래도 이런 바람이 불 것 같다. 왜냐하면 CBDC에 대한 방향성은 이미 중국이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미국도 처음에는 아니다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USDC, 뭐 미국 기반에서는 코인베이스하고 골드만삭스의 합작, 서클의 합작, USDC가 나온 것도 해가지고 한 맥락인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바람, 우리가 이제 어떤 걸 또 볼 수 있냐, 이건 기사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 만든다, 앱 숨겨진 로고에 네오 코인 등장한 게 나와 있는데, 네오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게 과연 좀 과장을 한 것인가? 뭐 블룸버그 기사도 한번 볼까요? 블룸버그가 나을 것 같아요. 페이팔에서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 출시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페이팔의 아모아미 디지털 통화 담당 수석 부사장인 이 사람은 블룸버그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 통화 또는 상품의 가치로 뒷받침되고 가격이 책정된 암호화폐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구축에 대한 회사의 탐색 증거는 개발자의 스티브 보서가 페이팔 앱에서 처음 발견됐으며 블룸버그와 공유되었습니다. 숨겨진 코드와 이미지는 페이팔 코인이라고 불리는 작업을 보여줍니다. 코드는 그러한 코인이 미국 달러로 뒷받침될 것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페이팔 코인이 이제 나중에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US 달러에 뒷받침되는 코인이지 않을까? US 달러. 지금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죠. 실생활 정보국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베네수엘라 같이 하이 인플레이션 국가에서는 비트코인 및 다른 이런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고요.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그 촬영된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US 달러 뒷받침되는 코인을 우리가 이제 이거 기사 나오고 나서 각자 가지고 있는 코인들이 자기네들이 이 코인들이 US 달러 뒷받침된다고 다들 주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모릅니다. 그래서 페이팔 뭐 관련 투자받은 코인인지 뭐 알 수는 없지만은 아무튼 US 달러 뒷받침된 스테이블 코인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주목을 또 여기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베네수엘라 뭐 아니면은 이런 엘살바도르 이런 데를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가격이 오를 때는 장기적으로 계속 뭔가 오를 때는 비트코인도 쓸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불만이 비트코인은 이 가격 변동성이 너무 높으니까 지금 그 불만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안정적인 이런 코인을 원할 거란 말이죠. 그 국가에서도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 더 주목을 받을 것 같다. 특히 만약에 가격이 또 하락한다. 계속 하락한다. 그러면 내일도 더 하락할 거면 그 코인 안 쓰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더 스테이블 코인으로 쏠리지 않을까? 무슨 얘기냐면요. 다시 한번 좀 쉽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CBDC는, 그러니까 CBDC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들은 가격의 가치가 변동되지 않는 스테이블한 거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으로 지금 엘살바도르 거래하고 있는데 만약에 가격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요. 그럼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어쨌든 그 다음날 돼도 뭐 어차피 오를 거니까 이게 별로 상관이 안 되는데 가격이 내려가 봐요. 누가 이걸 거래를 하겠습니까? 결국엔 이런 상황 속에서는 더 어느 쪽으로 더 쏠릴 거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더 쏠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안정적인 걸로 다 쏠릴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거래량이 더 터지고 이제 비트코인 거래했던 양마저도 실제 그런 국가에서 다 이쪽으로 많이 쏠린다면은 여기 이제 트랜지션 볼륨이 자꾸 늘어난다. 그럼 트랜지션 볼륨이 늘어남에 따라서 가치가 올라가는 코인들은 더 유리한 입장이 있겠죠. 제가 보기엔 USDT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왜냐면 이 달러와 페어링 되는 거고 이것에서 기존 인프라 깔린 코인들 뭐 이더리움, 뭐 트론, 그럼 이더리움을 뭐 보완할 수 있는 것들, 솔라나 알고랜드 뭐 이런 USDC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플랫폼에서의 이런 뭐 뒷받침도 어느 정도 강세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거보다 좀 더 직접적인 스테이블 코인의 움직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정말 이것이 쓰여서, 그러니까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 쓰여서 그 스테이블 코인을 보완하는 거버넌스 코인의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것이 전 뜨지 않을까. 만약에 2월에 베이징 올림픽으로 DCP 그런 스타트를 빡 끊어버린다면, 제대로 그런 장이 온다면, 이런 것을 좀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하락장에서 빛날 수 있는 것이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페이팔과 같이 곁들여서 좀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공유를 해봤고요. 지금 좀 긍정적인 걸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드비어 그룹이라고 세계 최대 재무 설계 자문 기업이라고 합니다. 작년부터 비트코인 10만 달러를 예측을 했었고 2022년 상반기 비트코인 10만 달러에 도달하는 것을 여전히 볼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강한 반등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11월 당시에도 비트코인 강세장이 적어도 내년 2분기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을 당시 했고 이번에도 역시나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올해 비트코인 법화 채택 국가 3개국 증가 전망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2022년 세계 국가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할 것이다. 그럼 이것이 만약에 상반기 일어난다 라고 했을 때 그럼 비트코인은 국가적, 여태까지 이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습니까? 기업의 채택까지 왔죠. 개인의 선택에서 점점 원이 확장되고 있음을 여러분 실감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국가는 단 한 국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했냐? 개인, 그러니까 정말 소수의 개인만 있었다가 어느 정도 다수의 개인이 참여를 했고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지금 이제 한 국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국가가 참여를 하게 된다면은 이 사용량이 더 늘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여기까지 와 있는 거죠. 엘살바도르 이 빈국 한 개만 있어서 별로 임팩트가 없지만은 다른 국가가 만약에 2개에서 3개 정도 올해 추가가 된다면 지금 왜냐면 이 부켈레 대통령도 1월 2일에 올해 예측을 했던 것이 이 사람은 이제 2개의 국가가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을 받아들일 것으로 채택할 것으로 보정화폐로 채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올해 일어난다면은 좀 더 확장적으로 일어나겠죠. 확장적으로 이제 이 시장이 커지겠죠. 근데 저는 영원히 상승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이 좀 더 뭐 2분기까지 뭐 지속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까지 연장이 되고 나서 뭐 짧은 시간을 폭락하고 다시 갈지 그거는 알 수가 없겠죠. 근데 영원히 계속 따박따박 오르는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장세가 이럴 수도 있다고 봐요. 비트코인이 마탱이가 가면서 일부 알트들은 약진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흐름이 이런 거죠. 자, 비트는 데드캣 바운스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려와요. 내려오지만은 알트들은 뭐 내려올 때 같이 내려오지만 비트가 이렇게 반등하는 기간 동안 더 많이 반등하고 내려올 때 좀 덜 내려오고 왜냐면 이쪽으로 이제 쏠리니까 그 다음에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네요. 더 반등하고 해서
이런 알트코인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봐요. 2018년 때도 뭐 그런 경우가 없진 않았기 때문이죠. 물론 대세 하락이 있어서 그것을 완전히 방어할 수 있는 건 없겠지만 이렇게 짧게 펌핑하는 것은 뭐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시대가 변했다. 시대가 변했다 이런 분석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이런 알트가 밥을 먹기 위해선 비트의 도움이 필요했고, 비트는 결국 이 스테이블 코인, 테더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 비트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거래상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굳이 비트의 영향을 받아야 되겠냐 이런 의견도 많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도 꽤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비트의 영향을 받기는 받겠죠. 왜냐면 이 순서는 아직까지 이거 지키는 이 순서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비트의 영향을 좀 덜 받고 그러니까 이런 알트의 거래상, 이런 거래상들이 많은 것은 하락할 때 같이 하락할지라도 그나마 좀 방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금은 있습니다. 굳이 희망을 걸자면. 그래서 하락장에 뭐 돈을 벌었다는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도 제가 보기에는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엄청난 공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돈은 들어오고 있다. 그래도 기관들은 돈을 들어오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JP모건이 비트코인 올해 더 많은 기업의 선택을 받을 것이다. 기업들 돈 들어온다. JP모건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올해가 블록체인 브릿지, 체인 간 상호 운영성 제고의 해 또는 금융 토큰의 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는 비트코인 현대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디자인이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 및 가치를 높이는 기여에 있다. JP모건이 이런 얘기하니까 좀 의심스럽긴 한데, 아무튼. 다만 비트코인이 제한된 역사를 고려할 때 금 등 다른 가치 저장 수단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건 사실이다. 이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상승률이 높은 겁니다. 검증이 됐다면 상승률이 이렇게 높지 않았겠죠. 변동성이 이렇게 높지 않았겠죠. 비트코인 높은 변동성 때문에 좋은 통화가 될 수 없다. 이렇기 때문에 좋은 투자가 됐던 겁니다. 근데 비트코인 변동성이 없다. 그럼 이제 알트코인 더 쏠리겠죠. 그래서 이런 변동성 우려가 비트코인 가치 상승을 막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매수 유지 위원했다 이렇게 하는데, 좀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팩트를 수치를 한번 볼게요. 판테라 비트코인 피더 펀드네. 피더 펀드가 153명의 투자자로부터 6,37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블록체인 관리 64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 돈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스 호리치, 벤처캐피탈 안드레스 호리치가 글로벌 리더 위한 웹3 정책 제안서 발표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웹3에서는 많은 인노늘박이 존재하는데요. 웹3라는 것이 실제 존재하냐? 아니, 웹2에 대한 지금 개념 전환도 제대로 안 되지 않는데 웹3 누가 만든 거냐? 자꾸 이름만 새롭게 해가지고 뭐 되냐? 이런 지금 논쟁들 트위터에 최근에 막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근데 이런 대형 투자 캐피탈, 안드레스 호리치, 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곳이죠. 그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웹3에 대한 개념 정립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발표해버리고 배포해버리잖아요. 그럼 이거 실제로 존재하는 게 돼버립니다. 지금 자꾸 개념을 만들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올해 뭐 P2 NFT, 뭐 메타버스, 뭐 웹3 이런 것들을 다 아시는 이런 키워드, 올해도 강세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 자꾸 견인하는 이런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는 새로운 개념을 자꾸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념이 뭐하면은 이런 어떠한 그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배포해버려요. 그럼 사람들은 그걸 믿고 그런 개념이 있다고 또 믿어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것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던 건데, 이미 존재하고 있는 코인을 새로운 개념을 또 묶어가지고 야 이거다 하고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하나 예가 될 수 있네요. 과연 코인마켓캡에 과거에 여러분 이런 카테고리가 있었을까요? 이런 카테고리가 자꾸 만들어진 이유가 뭘까요? 디파이 카테고리, NFT 카테고리, 기존에 존재했던 코인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이것이 이쪽 카테고리 들어갑니다 하고 정의를 내리면 그것이 또 돼버리고 이 안에서 또 펌핑이 이루어졌던 거죠. 뭐 메타버스 이것도 생긴 지 얼마 안 된 거잖아요. 메타버스 만드는 거예요. 이제 만드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제 서로 웹3라고 뭐 이제 주장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또 시장은 흘러가지 않을까. 이 시장 뭐 당장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장기적인 미래는 다들 뭐 아실 겁니다. 근데 다들 개인 투자자가 원하는 건 단기적인 미래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다가올 2월부터 뭔가 또 새로운 바람이 불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은 되고요. 올림픽이라는 전 세계 인구가 집중한다는, 전 세계 인구가 다 본다는 그 올림픽. 그 올림픽에서 어떠한 암호화폐 연관성이 있을지 저는 그것이 좀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지금 당장은 좀 힘들지라도 1월도 역시 쉽지 않을지라도 결국 이 시장은 올해까지 살아남는 자가 승리자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좀
이 채팅창과 이 닉네임들을 보면서요, 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거의 2019년 이제 2월부터 제가 방송했고, 다음 달이면 만 3년 방송이 됩니다. 그때부터, 첫 시작 때부터 닉네임 이렇게 봤던 분들, 지금도 계신 분도 계시고요. 중간에 사라진 분도 많이 계십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